5해 동안 아무 말 없이 잠든 사람 곁을 매일같이 지켜봐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일까요?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서울중앙의료원. 이 병원은 늘 그랬듯이 하루 종일 분주했다. 병실 복대는 의사들의 급박한 구두 소리가 메아리치고 각종 의료기기에서 들려오는 삐삐 소리, 그리고 교대 근무 중인 간호사들의 짧은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익숙한 소음 속에서도 병원 한켠에는 유독 조용한 공간이 존재했다. 중환자실, 흔히 ICU라고 불리는 이곳은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위치한 침대 12번. 그곳에는 김혜운이라는 30세 여성이 5해 동안 누워 있었다. 혜운은 5해 전 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후 수차례 수술을 거쳤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그녀의 가족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아와 그녀 곁을 지켰고 특히 어머니 장미숙 씨는 단 하루도 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혜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창백한 피부는 햇살을 받지 못해 더없이 희고 투명했고 긴 머리카락은 매일 어머니가 정성껏 빗어주어 윤기가 났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병원 직원들은 그 조용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병원 안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간호사 이서진이 병실 정리를 하던 중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선배, 이번 환자 복부가 평소보다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 이에 고참 간호사 윤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냥 소화불량이나 복수일 수도 있어. 이따가 담당 의사한테 확인해 보자. 하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다. 잠시 후 ICU. 책임자 이주환 과장이 회진을 돌던 중 혜운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이상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즉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시다. 검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결과는 병원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이 과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거의 속삭이듯 움직였다. 이럴 수가, 환자가 임신 중입니다. 순간 병실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고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눈빛만이 공간을 채웠다. 정말 혼수 상태였던 환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입니까? 초음파 검사 결과가 공개되자 의료진들은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감각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다. 누군가 이 환자를 해쳤다. 서울중앙의료원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특히 중환자실은 24시간 CCTV로 모니터링되며 출입도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곧바로 병원 전체에 이 소식이 퍼져나갔다. 소아과, 내과, 외과 등 각 과의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ICU 복도에 모여들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은 똑같았다. 분노와 혼란. 5년 동안 혼수 상태였던 환자가 어떻게 임신을 하지? 설마 병원 안에서 누군가가 그 짓을 한 거야. 처음엔 수군거림으로 시작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해갔다. 간호사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혜운을 돌봤던 의료진들은 이제 곱지 않은 시선에 노출되었다. 매일같이 그녀를 목격해왔던 이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혜운은 단지 한 명의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그리고 간병했던 이들에게 희망이자 상처였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 상황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바로 이주환 과장이었다. 그는 즉시 긴급 병원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의료부장, 간호국장, 법무팀, 병원장까지 전원이 참석했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한 이 과장도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과 신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반드시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의료부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환자를 해친 겁니다. 간호국장은 경악한 듯 입을 가렸다. 하지만 이곳은 보안이 가장 철저한 ICU입니다. 출입 기록, CCTV,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어떻게 그걸 피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모두의 머릿속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회의 직후 병원은 공식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은 의료윤리의 범위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다. 병원 측은 ICU 구역 내 모든 CCTV 자료를 수사팀에 제출하고 최근 5년간 이 병실에 근무했던 전 직원의 명단도 함께 제공했다. 수사팀은 병원에 상주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조용하던 병원은 곧 수사관들의 발걸음과 질문으로 가득 찼다. 병원 내부는 마치 고요한 바다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김혜은의 가족, 특히 어머니 장미숙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손에서 딸의 사진을 놓지 않았다. 사진 속 활짝 웃는 하은의 모습은 지금의 침묵 속 그녀와는 너무도 달랐다. 제 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아이였습니다. 교통사고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겠죠. 장미숙 씨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이 병원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니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김혜운 사건은 단순한 병원 내부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사회 이슈로 번지고 있었다. 방송사들은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의식을 잃은 환자를 누가 어떻게 임신시킬 수 있었는가 라는 충격적인 질문이 퍼져나갔다. 사건 발생 3일 만에 서울중앙의료원 앞에는 언론사 카메라들이 진을 쳤다. 기자들은 병원 직원들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혜운의 가족은 사생활조차 누릴 돈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중심엔 혜운의 동생 김지훈이 있었다. 그는 28세로 누나와 다정했던 사이였다. 대학 시절엔 자취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지만 누나가 혼수 상태에 빠진 이후 모든 삶의 중심은 누나의 곁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병원을 믿었고 이곳에서 누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누나를 가장 크게 배신했어요. 그의 말은 지역 방송 뉴스의 인터뷰에 실렸고 시청자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사람들은 김혜운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었다며 병원과 의료 시스템의 책임을 따졌다. 한편 경찰 수사팀은 병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시간대, 특히 심야 근무 중 일부 시간, ICU 병실 12번의 카메라 영상이 공백 상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수사팀을 이끄는 오중석 형사는 해당 기록을 자세히 조사했다. 어떤 경우에는 영상이 정전이나 시스템 오류처럼 보였지만 기술 분석 결과 카메라가 수동으로 꺼진 흔적이 명확히 나타났다. 누군가 고의로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요. 전부 야간 근무 중이었고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의심의 초점은 명확히 좁혀졌다. 공백 시간대와 중복되는 야간 근무자들. 그 중에서도 담당 의사인 박정우가 여러 차례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우는 병원 내에서도 경력이 오래된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20년 넘게 중환자 전문의로 일해왔고 특히 윤리적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베테랑이라는 타이틀은 의심을 덜어주진 못했다. 조사팀은 박정구를 소환해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카메라가 꺼진 시간대에 병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몇 차례 들어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수사관들의 눈엔 그의 시선 회피와 말끝 흐림이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이때 또 한 명의 인물이 입을 열었다.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수간호사 한윤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사팀의 말문을 열었다. 정우 선생님에 대해선 몇 년 전부터 수상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말 못할 불편한 소문들. 하지만 누구도 확신을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죠. 또 비염 전이야 전의 치명 지정고용.
당신이 그를 직접 목격한 적 있습니까? 한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작년 어느 날 새벽, 저는 우연히 병실을 지나가다 정우 선생님이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했지만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게 두려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수간호사 한윤정의 증언은 경찰 조사팀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박정구, 병원의 간판이라 불리던 의사. 언제나 침착하고 믿음직스러웠던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이중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즉시 정구의 야간 근무 기록, 출입 기록, 심지어 개인 메신저까지 압수하여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김하윤의 뱃속 아이와 박정우의 DNA가 99, 98% 일치한다는 소견이었다. 조사회 의실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종이 위에 인쇄된 검사 결과를 들고 있던 형사 오중석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혜은 씨를 임신시킨 남성은 박정우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신뢰해왔던 동료가 실은 가장 충격적인 범죄의 가해자였다. 며칠 후 박정우는 정식으로 체포되었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을 뒤흔든 의료윤리 붕괴 사건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병원 안팎으로 비난이 쏟아졌고 혜은의 가족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특히 어머니 장미숙 씨는 박정우의 체포 장면을 TV로 보고 쓰러질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이 매일같이 우리 딸을 돌봐주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지우는 그런 어머니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엄마, 우린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싸워야 해요. 누나를 위해 지우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병원과 박정구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혜은의 이야기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과 여성인권단체들이 그의 곁에 섰다. 한편 경찰 수사는 박정우 혼자만의 범행이 아님을 시사하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게 된다. CCTV 로그 분석 결과 야간 카메라 꺼짐 시간대가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는 아니었다. 그리고 몇몇 간호사들이 그 시점마다 묘하게 교대를 피하거나 해당 구역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건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박정우의 행동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심지어 도와준 정황도 있습니다. 이제 수사는 단일 범죄가 아닌 병원 시스템 전반의 윤리 붕괴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김혜은의 몸 상태는 하루하루 변해갔다. 의료진들은 그녀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고 임신 후기에 접어들며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렀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물었고 담당 의사는 대답했다. 우린 끝까지 그녀와 아이 모두를 지킬 겁니다. 의료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반드시.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아침, 병실 두 번에는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장미숙 씨는 평소처럼 병실 의자에 앉아 딸 김혜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주물렀다.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혜은아, 엄마야, 오늘은 바람이 좀 서늘하네. 너 예전처럼 가을이 제일 좋다 했지? 그때였다. 마치 무언가 잘못 본 듯한 느낌. 미숙 씨는 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을 느꼈다. 처음엔 자신이 착각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명확하게 느껴졌다. 작고 연약한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찔거렸다. 혜은아, 혜은아, 너 들리니? 장미숙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실 비상벨을 눌렀고 담당 의료진이 쏜살같이 달려왔다. 이주환 과장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정밀 뇌파 검사를 지시했다. 몇 시간 후 의료진의 얼굴에 믿기 힘든 놀라움과 안도감이 번졌다. 김하은 씨의 뇌폐 자극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병실 안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선사했다. 그로부터 한 달 조덤드니 정해니덤이에요. 김혜우는 의식을 되찾았다. 완전히 또렷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눈을 뜨고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을 인식했다.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작게 중얼거린 단어는 바로 그 한마디에 장미숙 씨는 주저앉으며 오열했고 지우는 누나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참지 못했다. 누나, 우리가 널 포기하지 않았어. 절대. 한 번도. 혜운의 회복은 기적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된다. 재미네요지. 그녀는 물리치료와 언어재활을 병행했고 눈빛은 날이 갈수록 또렷해졌다. 신체 기능의 일부를 다시 익히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다시 걷는 법,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주 뒤, 예정된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실 앞에서 지훈과 장미숙 씨는 서로 손을 꼭 붙잡고 기다렸다. 수술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고 마침내 의료진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나왔다. 아이는 건강합니다. 남자아이고 꼭도기로 산모도 안정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족은 눈물을 쏟았다. 그 순간 이 모든 절망 속에서 피어난 생명이 이 작은 아이가 기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혜우는 며칠 후 병실에서 아이를 처음 마주했다. 자신을 닮은 작고 온기 있는 생명체가 품에 안기자 그녀의 눈에는 말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은별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다시 태어난 별처럼 나도 이 아이도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김하윤이 의식을 되찾고 아이 은별을 품에 안았다는 소식은 병원을 넘어 곧 전국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5년 혼수 상태 환자, 기적처럼 깨어나 아이 출산. 김하여 더하지 저이스 저성법 김하윤 씨. 절망 속에서 피어난 생명의 기적. 사회가 지키지 못한 그녀.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다. 이러한 기사들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으로 번져갔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고 일요윤리 강화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였다. 여성인권단체, 환자보호단체, 학부모연합까지 다양한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두 번 다시 김혜윤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은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병원장이었던 윤병철 원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문을 열었다. 저희 병원은 김하윤 씨와 윤희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다. 혜운의 동생 지우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단호히 말했다. 우리 가족이 요구하는 건 정도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책임자 처벌과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입니다. 그는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끝까지 싸웠고 결국 서울지방법원은 의료원과 관련자들에게 형사 책임과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후 몇 달 동안 혜우는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빠르게 회복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짧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언어 능력도 돌아왔다. 팔과 다리의 근육도 점차 원래 기능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복도 끝 창가에 앉아있는 혜은에게 지훈이 다가와 조심스레 작은 노트를 건넸다. 이거 기억나? 누나가 교생 실습 때 썼던 수업 아이디어 노트. 혜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문학 수업 계획, 시 감상문, 수업에 쓰려던 이야기, 조각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 장을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을까?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반드시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때는 아이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몇 달 뒤, 김혜우는 한 중학교의 특별 초청 강견자로 무대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한참을 말없이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모인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은 조용히 그녀의 입을 기다렸다. 저는 희망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몸 안에서 작게 움직이던 생명이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 은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울림이 있었고 그날 강연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긴 여운을 남겼다. 1년 후, 서울 한켠의 작은 북카페.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나무 냄새가 나는 테이블 위엔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이 집어든 책은 단 하나의 제목을 담고 있었다. 은별의 엄마. 이제 침묵에서 피어난 목소리. 저자 김하윤. 책은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의 삶, 병원에서의 침묵의 시간,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까지 모두 담아낸 진솔한 자서전이었다. 그 안엔 고통과 분노, 용서와 회복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책에서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았다. 글 곳곳엔 사회의 침묵에 대한 지적, 의료 시스템의 무책임함에 대한 고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용기의 찬가가 있었다. 책 출간 후 김혜우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다. 대학교, 병원, 시민단체, 청소년 센터. 그녀가 어디를 가든 좌석은 꽉 찼다. 그녀는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살아가는 용기와 변화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하지 않을 때 세상은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녀의 말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 한편 그녀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 다시은은 점차 규모를 키워갔다. 재단은 병원 내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술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의료윤리 교육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재단은 조용한 증언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엔 단 몇 명뿐이던 참가자가 이젠 수십 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나도 혼자 아니었구나. 김혜우는 매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 짧은 말을 남기곤 했다. 당신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대단합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그녀에게 한 편의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했다. 주제는 침묵을 뚫고 나온 사람들. 제작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인권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루려 했다. 혜우는 긴 고민 끝에 승낙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섰다. 나는 누구보다 약했고 누구보다 무너졌지만 나를 다시 일으킨 건 내 가족과 내 아이, 그리고 나와 같은 경험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아이 은별을 아는 채 마지막 인터뷰를 마쳤다. 은별은 이제 1살 반이 되어 또렷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그해 연말, 김혜우는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장에서 그녀는 짧게 말했다. 이 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상입니다. 저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장미숙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동생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혜우는 평소처럼 은별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아이가 웃으며 작은 꽃을 건네자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이제 진짜로 시작하자. 그 말 속엔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혜우는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엔 한 줄기 고요한 물결이 퍼지고 있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그녀의 선택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아직 말하지 못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위해서였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싸움도, 치유도, 변화도, 꿈파팅, 자매의 마음, 자매의 전동,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다면 혹은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당신은 이미 이 변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용기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함께 나누는 순간 자라납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김혜운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제2부에서 저도마다 바 샤니의 계속 조목 저먼에는 신이 있다.